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이고 33차는 냉동이식으로 진행했고 지금 피검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며칠 정신 시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단톡방이 있는데 몇 년간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냥 마음 맞아서 가끔 식사도 서로 하고, 그냥 왜 병원 갔다가 뭐 혼자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시간 안 되면 서로 다음에 봐요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부담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서로 그분들하고 의지도 많이 됐고, 뭐 유산하신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서로 좀 힘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개판을 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 미꾸라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왜 이제 단톡방이다 보니까 시험관 얘기만 있을 수는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시댁 때문에 속상한 일 있었거나 직장 때문에 속상한 일 있었거나 그러면 하소연 정도는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감해주고, 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왜 갑질하는 사람을 뭐 일하다 보면 손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공감해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험관을 하는 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쌍욕까지 오가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들어와서 그래도 40대고 물론 이제 30대 중반부터 이제 50대까지 저희가 있는 방인데 쌍욕을 자꾸 일삼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할 정도의 쌍욕 있죠. 진짜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그런 쌍욕들을 하시는데, 본인은 그게 심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처음에는 가볍게 하길래 미친 땡땡 개 뭐 이런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가족을 욕하는 것 같은 그런 욕 있잖아요. 듣기 불편한 욕을 하시길래 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뭐 자기가 뭘 잘못했냐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에서 방장님이 있었는데 방장님이 좀 바쁘셔갖고 자주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이 방의 룰이 뭐냐면 보름 동안 말을 몇 마디 안 하면 어차피 안 있을 사람이니까, 인원수가 30명 정원인데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고 다른 분을 받자였거든요. 근데 그 내보내는 일을 하시던 분이 무슨 어플이 있어요. 그 카톡방 순위 보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한 명씩 말을 안 하시는 분은 굳이 이 방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서 내보내고 다른 분을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임신을 해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위임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서, 물고 다들 바쁘시니까, 그나마 저는 프리랜서 식으로 일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한가하고 해서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제 왜 대화 없으면 내보내는 작업을 제가 보름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귀찮은 일인데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방에 그 규칙 같은 걸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규칙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간 너무 조용하고 평화롭고 왜냐면 그 전에 이런 난임 단톡방이 여러 개였는데 서로 성향이 안 맞는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방이 폭파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방은 진짜 거의 2년 넘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빌런 분배의 법칙이라 그래갖고 꼭 한 명씩은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 아무도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네가 빌런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진짜 이 방에는 특별히 빌런이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뭐 사이가 좀 돈독해 보였다고 하나? 같이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병원을 다니고 같은 담당쌤이다 보니까 그냥 만날 일이 자주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30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반 정도 15명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그런 사이였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병원에서 오가다 마주치면서
조금 사람들이 낯가림 있잖아요,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제 시험관 하다 보면 약간 우울감도 있고, 처음에 급속도로 친해졌다기보다 서서히 친해진 관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 몇 번 보고 조금 편해지다 보니까 정모라는 것도 하게 됐어요. 번개, 정모. 그래서 번개에서 이제 퇴근하고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한다던가, 회사가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만나서 간단하게 점심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말에 뭐 캠핑 카페를 같이 갔다가 노래방 간 적도 있고, 그냥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어떤 한 분이 들어왔는데 진짜 욕하는 것까지 좋았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갑자기 울었다가 갑자기 우겠다, 약간 이런 거 아세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정 기복이 심한 거. 근데 이게 본인 감정 기복이 심한 것까지 좋은데, 그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같이 분위기가 다운되고 같이 우울해지고, 그런 게 좀 분위기가, 방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도 느끼더라고요. 아, 방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운되고 사람들이 기분이 이상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고 좀 밝은 분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에너지를 얻는 거고, 조금 뭔가 감정이 크게 요동을 쳐버린, 파도 쳐버리시는 분이랑 같이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지거나 나까지 뭐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주셔도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어렵게 뭐 다들 이제 저희 방이 고차수도 많기 때문에 어렵게 다들 임신 성공하시는데, 왜냐면 임신이 돼도 화학적 유산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안전한 수치로 임신을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전에 안 좋은 경우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셨고, 그래서 1차 피검은 좀 꽤 높은 수치로 통과를 했지만 2차 피검 갈 때 마음이 좀 불안해 보이셨죠. 그래도 잘 갔다 와라 했는데 그분이랑 병원에서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불안하기도 해서 아침에 일찍 피검을 하고 오후에 선생님을 보고 약을 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분하고 같은 날이었던 거야, 피검사하러 간 날이. 근데 그래, 뭐 병원에서 마주쳤으니까 우리 방 분위기가 같이 뭐 마주치면 밥도 먹고 하는 분위기니까, 정모도 한 적 있고 하니까 밥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그분이 단톡방에 자기가 진료실을 남편도 아닌데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건 아닌 것 같잖아. 근데 본인도 당사자도 굳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따라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잖아. 그 말이 돌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왜 굳이 저럴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날 그분이 사실은 초음파를 봤단 말이에요. 2차 수치도 높게 나와서 바로 2차 피검 때 초음파까지 같이 봤는데, 사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사실 남편이랑도 안 갔다는 거는 본인이 혼자 조용히 가고 싶다는 말도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는데, 아니 가족과 중요한 순간을 좀 만끽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다음에 남편이랑 가서 남편한테 짠 하고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말렸어요. 다른 분들이 개인톡으로 말려달라고 한 거예요. 단톡방에 말하면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욕하고 그런 분이라 괜히 자기한테 이제 화살이 올까봐 저한테 얘기 좀 하라고 해서, 내가 아니 남의 진료실을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본인이 뭐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 들어가지 말아라, 왜 굳이 들어가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때서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사람 있잖아요, 배려라는 게. 사람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배려는 배려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가끔 댓글 악플 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게 악플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난 좋은 뜻에서 했는데 그게 본인이 좋은 뜻에서 해도 상대방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왜 이제 뭐 이런 거에 좀 비유하기는 그런데, 왜 성추행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성희롱이 법적으로 갔을 때 상대방은 아무 의도 없이 말해도 본인이 수치감을 느끼면 그게
법적으로 왜 유죄가 되듯이 배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배려는 민폐지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남편도 아닌데 왜 점점점,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이분의 평상시 행동이 욕을 자주 하니까 사람들이 딱 선뜻 나서서 말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좀 피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말려주는 건데 평상시 그분 성격을 아니까 혼자 조용히 갔다 오시는 게 낫겠다 싶은데, 아니 사실 진료실 안 말고 바깥에 대기실에서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근데 누가 그분을 그날 봤나 봐요, 병원에서. 근데 막 좀 약간 시끌시끌하고 목소리도 되게 큰가 봐요. 시끌시끌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결국은 따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선생님한테도 예의가 아니란 얘기도 내가 했거든요. 아니 환자가 가족도 아닌데 왜 누가 뭐 언니도 아니고 뭐 동생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고 인제 단톡방에서 안지 한 달도 채 안 된 사람이 진료실에 따라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전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진료실에 1차 피검 하고 나서 그분은 되고 이제 그 이상한 분은 안 된 거예요. 피검 수치가 안 나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그 1차 피검 통과하신 분 이름을 대고 왜 그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됐냐고 떼쓰듯이 얘기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친인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무슨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걔는 됐는데 저는 왜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근데 당사자가 1차 피검 통과를 했어도 불안한 상태인데 그냥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설레발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정도 사고가 안 돌아가나? 근데 아무튼 1차로 그렇게 한번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2차로 이상한 행동한 게 남 2차 초음파하고 애기 집 보러 들어가는데 결국은 거기 초음파실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다 이거야.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남편한테까지 전화로 뭐 이상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 2차 통과하신 분 남편한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십몇 년 지기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도 남편한테 상식적으로 존대하고, 뭐 친구 남편이 어렵지 않나요? 근데 막 같은 어렸을 때 동창도 아닌데 아무리 동갑이라고 반말하는 건 좀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일삼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제가 그런 거 근데 또 욕을 하시길래 이건 아니다 싶고 다른 분들이 이제 개인톡으로 욕하는 거 불편하다 하길래 내가 나서서 총대 메고 말했어. 욕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단톡방을 하나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거기에 이제 제 지인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인한테 그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내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 친구도 사실은 그 방을 좀 검수를 하고 들어간 거야. 나이나 뭐 차수나 뭐 이런 거 상황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희 방에서는 8호라고 했었는데 또 새로 만든 방은 86으로 해놓은 거예요. 차수도 우리 방에서는 2차 정도로 돼 있었는데 새로 만든 방은 3차로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은 모르고 들어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동생이 이게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줬어요. 이 방에 이렇게 있다. 근데 보니까 원래 기존 방 방장이랑 몇 분 그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 몇 분을 데리고 갔더라고. 총 자기 포함 2명을 더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 지인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장사를 좀 오래 했고 타로 카드까지 볼 정도면 제가 촉이나 눈치가 좀 남보다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에 내가 뭐 욕하지 말랬다고 뭐 채팅방 지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만들어서 나갔나 보다 싶었어. 근데 이제 방장이 나가버리니까 저는 뭐 아무튼
방이 폭파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 방의 분들과 몇 년을 이렇게 돈독하게 지냈는데 방장이 나가면 방이 폭파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방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제 구독자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모임에서 자주 만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방을 이래저래 해서 폭파될 수도 있어서 제가 방을 만들었다, 오실 분은 오셔라 하고 비밀번호를 건 방을 만들어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30명 중에 한 16명 정도가 반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반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그렇게 돈독하거나 친한 사이는 아닌데, 그분들은 이제 개인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오카방이나 오픈 채팅이다 보니까 1대1 말 걸기가 안 돼요. 근데 굳이 모르는 사람까지 불러드리기는 기존 방장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기존에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이나 만났던 분 위주로만 이제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한 분이 방 만든 다음날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뭐 사람을 빼갔네 뭐 막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요, 전에도 제가 단톡방을 만드는 게 유튜브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한 뭐 꽤 많은 분들이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왔었어요. 제가 사실 구독자가 한 3천 얼마인데 공지를 해서 하면 저희 그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최소한 20-30명은 되지 뭐 한 명도 없겠어요. 근데 그게 뭐 지가 모은 사람들도 아니고, 솔직히 지는 뒤늦게 몇 년 된 방에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물을 흐리고 평화로운 방을 분위기 막 불안하게 만들고 막 울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데, 사람들이 은따라는 말 있잖아요. 은근 따돌린다. 나는 그런 말이 왜 생겼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따돌리면 안 보면 되지 왜 은따를 하지 싶었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끊어내고 싶어도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못 끊어내고, 그러니까 안전이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준비한 거야. 무서우니까. 괜히 좀 병원에서 마주치는 사이인데 괜히 좀 불편해질까봐 은따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서로 우리가 피하다 보니까. 근데 왜 본인이 스스로 그런 걸 자초를 하냐고요. 그리고 그냥 그래,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뒤늦게 들어와서 방 분위기를 막 왔다 갔다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실 피해거든요. 아니, 시험관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려고 만든 방인데, 아니 와가지고 무슨 말 그대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든다는 딱 그 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은 괜찮대. 우리가 말리고 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뭐가요? 이게 어때서요? 그냥 아나무인인 거야. 아니 어떻게 사회생활을 한 거야? 최소한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은 MBTI로만 따져도 16가지 유형이고, 사주로만 나눠도 상당히 많아요. MBTI보다 더. 그 정도로 사람의 성향이 진짜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건데, 다른 것까지도 인정을 해. 근데 최소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나 이것 때문에 불편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성향을 굳이 강요할 필요도 없고, 성향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지만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싫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안 하면 돼. 근데 굳이 상대방이 싫다는 것까지 왜 하냐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잘못된 거를 몰라.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MBTI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MBTI를 왜 회사 면접 볼 때 이력서에도 쓴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 회사랑 성향이 맞나 틀리나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MBTI 중에 제 거 MBTI는요 16가지 유형 중에 저랑 안 맞는 유형이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분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내가 문제인가? 내가 그 사람이랑 안 맞아서 더 불편한 건가 싶어서 그분 MBTI를 이렇게 봤는데, 그분은 16가지 유형 중 8명과 완전 상극인 거예요. 그러면 반 이상이 안 맞으면 본인 문제 아닐까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좀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 몰라. 본인으로 인해서 남들이 불편하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
한두 명이 안 맞고 한두 명이 불편한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반 이상이 안 맞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본인이 그게 좀 남한테 불편함을 끼치는지를 느끼고 좀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저 미친년이 또 지랄하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막 마주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그 방을 나왔는데도 저한테 지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빼갔느니 뭐 어쩌느니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 빼간 게 아니라 나이가 다들 40이 넘고 30대 후반, 뭐 최소 30대 후반, 뭐 40 이런데 내가 오란다고 해서 오고 가란다고 해서 가겠어요?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무슨 진짜 황당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그 사람을 솔직히 강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부방장이. 근데 이게 강퇴를 안 시킨 이유는 뭐냐면 방장분하고 좀 코드가 맞아서 친한 걸로 보여서 내가 방장도 아닌데 뭐라고 그 사람을 내쫓아 싶어가지고 내가 그분이 불편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위주로 같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나와서 다른 분들한테도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니까 그분들도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각자 친해가지고 다른 분을 모셔왔는데 영문을 처음에는 왜냐면 단톡방이란 게 이제 300개 500개 쌓여 있으면 벽타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벽타기란 게 뭐냐면 처음에 남겼던 내용을 못 읽고 지나가면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 올라온 내용까지 이제 싹 훑어보는 게 벽타기라고 하는데, 이제 벽타기를 이제 단톡방이다 보니까 300개 500개 쌓여 있다 보면 벽타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분이 욕했던 거나 그 내용을 사건의 전말을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도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갖고 원래는 조용히 그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조용히 나오니까 자꾸 사람을 이간질을 시키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나온 이유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불편했고, 내가 그래서 근데 그 전날 당신이 방장을 데리고 방을 오픈을 했길래 이 방이 없어질까 싶어서 내가 새로운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빼간 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들 뭐 저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했죠. 아니, 이 병원에서는 내 구독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 욕을 병원에서 막 나 없는 자리에서 해도 내 귀로 인스타 DM이든 뭐든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말 조심해라. 왜 소란 피우고 욕하고 하냐. 그랬는데 자기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환장. 아니, 들은 사람은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없어? 그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분명 욕을 한 사람은 있고 소란 피우고 뭐 이렇게 목청 크게 말한 사람은 있는데 자기는 한 적이 없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사람인 거야. 진짜 아나무인격인 거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방은 없어진 건 아닌데 좀 새로운 방이 파졌다는 거,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식 생활 처음에는 즐겁게 지내다가 그 사람이 좀 소란을 피운다 바람에 마지막에 좀 불쾌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뜩이나 어제가 또 9일째라서 임태기가 안 나오면 아니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기분이 제가 좋을 일은 없는데 좀 그분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도 안 좋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왜 안 겪어도 될 상황들을 또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와서 겪어야 되나. 그래서 뭐 자기는 자기 해명하려고 전화를 한 건지 싸움을 걸려고 전화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타로카드 이제 저는 오픈소스니까 제 연락처가 타로카드 그 연락처로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가 오길래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저는 한 번 싫으면 싫은 거거든요. 아니, 뻔히 본 사람 있고 들은 사람 있는데 그건 핑계잖아요. 핑계일 뿐인데 내가 그 핑계를 들어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귀찮아서 일단은 아무튼 저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일단 병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열하고 나왔습니다. 또 33차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제가 어차피 하나 두 개 나오는 사람이라 다음 이식까지 또 하나 이렇게 모으면 34차, 35차, 36차 금방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차수가 다 끝나는 바람에 이제부터 잡이에요. 그러면 한 번 이식하려면 기본 7, 800이 드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여러 개가 안 나오니까 뭐 난소 PRP도 해야 되지, 난자도 모으려고 하면 하나 두 개, 근데 가끔 공난포도 나오지, 이런 상황이라 막막한 거예요. 한 번 이식하려면 한 7, 800을 써야 되니까. 근데 또 이게 이식했다고 되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얼마나 일을 더 해야지 이 시험관을 할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진짜 깝깝합니다. 깝깝해. 근데 가뜩이나 오늘 사실 어차피 임태기가 오늘 아침까지도 안 나오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 종교를 해야 되니까 피검사는 왔는데, 체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신규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부터가 불안해 보이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딱 초짜 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인원이 여기 워낙 병원이 크다 보니까 뭐 인원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뭔가 자신감이 없는 눈빛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팔을 한두 번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세게 엄청 여러 번을 두들리길래 혈관 잡을 줄 모르나 보다 느낌이 쎄하게 왔어요. 저도 뭐 병원 내과고 뭐 이비인후과고 여러 군데 다니고 링고도 많이 맞아보니까 이게 혈관 잡는 거 딱 이렇게 시동 거는 것만 봐도 이분 좀 베테랑이다 아니다 이런 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팔을 너무 여러 번 때리는 거야. 그냥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혈관 찼나 보다 했어. 근데 찔렀는데 금방 끝나는데 안 보거든요. 이렇게 피 뽑는 거를. 근데 고개를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바늘을 안 뽑길래 이렇게 고개를 싹 들렸더니 딱 피가 한 2방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잘못 잡은 거야. 너무 혈관 바깥쪽, 혈관 옆에를 잡은 거야. 그래서 피부에서 뭐 피가 조금 한두 방울 나오고 안 나오는데, 그걸 혈관을 사실 실수로 잘못 잡을 수 있어. 거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그분 바로 빼고 죄송합니다 말하고 다른 데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를 자꾸 손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래서 진짜 한 3방울 나왔나? 2-3방울?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잖아. 아니 언제까지 그러면 그 피 한 통 뽑는데 계속 내 피부 눌러가면서 억지로 피를 짜낼 거냐고요. 난 너무 대한장 파티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뺀다는 얘기를 안 하길래 내가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다시 잡을게요 하는데 목소리부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하던 분한테 부탁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더니 저는 또 무서운 게 그분이 또 자기가 다시 한다고 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자기도 자신이 없었는지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드릴게 하더니 이제 기존에 하던 분이 오시더니 그분이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팔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뜩이나 임태기가 안 나와서 기분도 진짜 곧 울 것 같은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러냐고 체열실에서. 그래서 결국은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찔러서 오른쪽에서 뺐습니다. 진짜 맙소사. 근데 또 주차장에서 나왔는데 차 좀 나갈게요 그랬어요. 이제 저희가 발렛을 아저씨들이 해주고 차가 여러 대다 보니까 뒤에 차가 있어서 뒤에 차를 빼야지 내가 나가는 순간인데, 오늘따라 발렛 아저씨가 일 잘하시는 분이 안 보이시더라고. 오늘 휴문지 뭔지.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계셨던 분을 불렀는데 못 들으셨나봐. 제가 3번 4번을 불렀는데도 멍 때리고 뭐 핸드폰을 하시는 건 아닌데 멍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 들어온 차만 확인하는 거야. 나가는 차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차 좀 나갈게요를 여러 번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들렸는지 겨우 차도 뺐습니다. 오늘 진짜 뭔가 좀 기분이 가뜩이나 피검사 안 나올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세상이 나한테 덤비는 기분일 때 뭐 되는 일이
뭐 하나 없을 때 뭐 그런 오늘 되게 되는 일이 없네 이런 날 있잖아요. 오늘 저한테 그런 날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걸려도 아니 딱 내가 체열실 들어가려는데 기존 경력자 그 임상병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서류 들고.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신규인 거야. 그래서 진짜 이상한데 느낌이 했는데 여지없이 이상한데 뚫어가지고, 그거 알죠? 혈관 잘못 건드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진짜 오늘.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피검 수치만 나오면 내가 다 기분 다 풀리겠지.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특히나 기분이 안 좋은데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고기나 먹고, 어저께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딱 임태기 오후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9일째 오후에 해서 임태기 안 나오면 거의 실패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이식을 지금 17번 해보니까 나름 저만의 제 루틴이 있고 알잖아요. 근데 될 것 같으면 9일째 정도에는 나와야 돼요, 임태기가.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3일 배양이니까 9일째는 나와야 돼. 근데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어제 딱 오후 임태기 하기 전에, 저는 오전 소변은 잘 안 나오거든요. 오후에 보통 나오는데 이빠이 막 뭘 먹었어. 스파게티랑 막 피자랑 이빠이 먹고 이제 뭔가 탄수화물을 많이 들어가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 임태기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안 하고,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이제 일 끝나고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떡볶이 원래 잘 안 먹는데 떡볶이랑 막 튀김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또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래 오늘은 뭐 두 끼를 밖에서 그냥 밀가루로 때우자 싶어갖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떡볶이, 순대, 김밥 막, 근데 양심은 있어갖고 삶은 계란, 그 떡볶이에 들어간 거 계란 하나 먹고 단백질 꼭 먹어야 되거든. 그냥 의식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는, 근데 이제 요즘 반딧불이란 노래, 황가람 노래를 들으는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노래 들으면서 실컷 울은 거야. 노래를 한 반복 재생으로 한 여러 번 들었어. 그리고 나서 오늘은 좀 그냥 어느 정도 기분을 털고 나왔어. 털고 나왔는데 갑자기 체열실에서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꾹 참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나왔는데 너무 혈압이 오르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이 상황들이. 그래서 운전하면 위험할까봐 일단 이제 체열실에서 나와서 복도에 그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 좀 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33차는 또 이렇게 종료가 되나 봅니다. 뭐 기적처럼 뭐 임태기는 안 나왔는데 피검사에 조금이라도 나와서 약 유지하세요 이러면 좋겠지만, 오늘까지도 안 나오는 건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또 34차를 준비해봐야죠. 근데 이게 경제적 부담감이 차수 없이 의료보험 혜택 없이 시작한다는 게 정말 심적 부담이 엄청 크네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최소한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다들 뭐 주말에 볼지 뭐 평일날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한테는 지금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